나우차이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지금 약보합권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올해 정말 주목해 볼 만한 지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도 크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시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박인금 연구원님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증시 이제 개장 이후에 조금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사실 중국 시장 올해 들어서는 사실 좀 강세를 기록했었고요. 그 이유는 외국인 자금이 선후강동 통해서 한 10주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또한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올해 이후에는 이 부동산 부양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강한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한 158억 원 정도 순유입했는데 작년 12월 이후에 최대치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주가로 봤을 때는 10주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자금 유입과 더불어서 중국 국내 기관 자금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좀 강한 부양 의지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자금도 대규모로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안화도 최근에 강세 흐름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중국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최근 2주일 동안 대부분 지방 정부에서 지방 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전국 GDP에서 비중이 한 75%를 차지하는 주요 지역의 목표치를 확인해 본 결과 올해 GDP 성장률이 한 5.5%에 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올해 중국 정부는 5% 이상의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전 주요 내용 보시면 이 소비 추진, 더 신경 인프라, 디지털 경제 육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두 그렇군요. 번째로 봤을 때는 네네. 4분기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네. 오늘도 GDP나 주요 실무 지표들이 발표됐었던 상황이죠. 사실 발표되기 전에 컨센서스나 GDP는 1.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실제치는 2.9%로 나오고 그래서 2022년 GDP는 3%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소매 판매나 생산은 좀 견조하게 나왔고 투자는 좀 플랫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이후에는 중국 정부 2차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이 좀 이루어지진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원화 시장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던 상황이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견조하게 발표되던 상황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 지나간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관심사는 2월 후반부터의 중국 공장의 가동 정상화, 또한 소비 회복의 강도로 좀 옮겨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 일단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됐는데 이런 이슈들은 많이 지나간 상황이고 이제는 리오프닝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이야기에서 코로나19 직후 GDP 대비 초과 저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과 저축은 좀 화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됐었던 거였죠. 이제 중국도 최근 소비에 있어서 이 초과 저축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화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봤을 때는 중국 초과 저축 자체는 한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6조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미국 초과 저축은 코로나 직후에 3.5조 달러로 GDP 대비 17%입니다. 근데 현재 중국 초과 저축은 5.3% GDP 대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이 보수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진 않는 규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초과 저축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은행 예금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1년 이하 만기 상품이고 오히려 5년 이상의 정기 예금 비중은 0.1%에 불과해서 그래서 이 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도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비 부양 증시 효과도 2분기부터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저희는 봅니다. 2020년 4월 또한 2022년 4월 중국 선전시에서는 소비 쿠폰 발급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책 시행 이후에는 2개 분기 정도 동안 선전시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구치를 좀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중국 정부의 주요 소비 부양 방식은 소비 쿠폰 발급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이런 소비 쿠폰의 레버리지 효과는 최소 3.5배, 최대는 5배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소비 진작 효과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품목별로 봤을 때는 올해는 비내구재 소비가 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기간 중에도 필수 소비재의 소비 판매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친환경차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 종료와 아직까지 지켜봐야 할 부동산 부양 효과로 주요 내구재 소비의 증가율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소비의 요식업이나 의료, 화장품, 보석 이는 경기 소비재가 좀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만큼 올해는 좀 회복 탄력이 가장 큰 업종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부양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서 비내구재 이쪽이 좀 큰 폭으로 회복 탄력성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나 또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중국에 또 춘제가 있잖아요. 일정들 정리해 주세요. 네, 춘절은 뭐 일주일 동안 정도 쉬는 일정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번 주부터 춘절 대이동이 좀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공들도 귀향하야까지 감안하면 그래서 이 중국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는 한 64% 정도 기록하고 있지만 2월 초까지는 뭐 전국 범위에서 정점을 통과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0%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2월 후반부터는 뭐 고향에서 돌아와서 다시 일자리로 일터로 회복되고 그래서 공장의 정상화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소비 회복의 정도에 따라서 올해는 경제 지표, 또한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를 강화할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확인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박인금 연구원님과 함께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